강문경과 신승태가 무명전설 탑세븐의 무대에 등장한 순간 단순한 축하 공연이라고 생각했던 시청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미 자신의 이름과 실력을 증명한 현역 강자들이 왜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무명 가수들과 정면 대결을 펼친 것일까요? 이 합동방송에는 승패보다 훨씬 거대한 MBN의 계산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명전설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전설의 사내 2회는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찾아온 강문경은 정상에 오르겠다는 강력한 각오를 드러냈고, 출연자들은 우승 혜택을 차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팀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신승태와 강문경을 비롯한 실력파 가수들이 기존 무명전설 멤버들과 한 팀 또는 경쟁팀으로 섞이면서 방송은 순식간에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자존심 대결로 변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출연진 사이의 격차가 생각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문경과 신승태는 이미 여러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가수들입니다. 박현빈 역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경력과 인지도를 가진 인물입니다. 경력만 놓고 본다면 무명전설 탑세븐이 이들과 같은 화면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대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명전설 멤버들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다른 색깔과 팬덤을 앞세워 베테랑 가수들과 팽팽팽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출연자들이 이제는 현역 강자들과 나란히 서도 어색하지 않은 위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MBN이 이번 합동방송을 기획한 첫 번째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말로만 무명전설 탑세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강문경과 신승태, 박현빈 같은 강력한 비교 대상을 실제 무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직접 두 팀의 실력과 존재감을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명 가수였던 이들이 유명 선배들과 대결하는 장면 자체가 탑세븐의 달라진 위치를 가장 빠르고 강렬하게 증명하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 승자가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결이 성립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명전설 멤버들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무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구도는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명 가수들이 일방적으로 노래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승부를 펼치는 경쟁자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탑세븐의 변화된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동방송에는 더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명전설 시즌2입니다. 시즌1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시즌2 제작과 참가자 모집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즌1 멤버들이 아직 충분한 활동과 혜택을 누리지 못했는데 제작진의 관심이 새로운 출연자들에게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진 것입니다. 우승자 성리를 비롯해 장한별, 하루 등 시즌1의 주요 멤버들은 이제 막 자신들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팬미팅, 공연, 광고, 팬투표 등 가수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시즌2가 빠르게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화제의 중심이 새 참가자들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즌1 팬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N 역시 이러한 반응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즌2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가자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시즌2를 통해 형성된 팬덤과 화제성을 유지하면서 다음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합니다. 전설의 사내는 바로 그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문경과 신승태 같은 가수들이 스핀오프에 등장한 것은 시즌2를 뒤로 밀어내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오히려 시즌1 탑세븐의 체급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기존 멤버들을 유명 가수들과 함께 세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시즌1 팬들의 관심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무대의 성공을 시즌2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가려는 계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즌2가 시작되면 시즌1 멤버들이 마스터,
조력자 또는 특별 출연자로 재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도전자였던 이들이 다음 참가자들을 평가하거나 응원하는 위치로 이동한다면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하나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시즌 1과 시즌 2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며 프로그램 전체의 힘을 키우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합동방송의 또 다른 핵심은 시청률입니다. 전설의 산의 첫 방송은 4.1%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최근 방송 환경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명전설 팬덤과 탑세븐의 화제성이 실제 시청으로 연결됐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같은 방송사의 다른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더 높은 첫 방송 시청률을 기록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4.1%는 압도적인 성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스핀오프는 회차가 이어질수록 관심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방송의 화제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청률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문경과 신승태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들은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며 각자의 팬층을 보유한 가수들입니다. 무명전설 탑세븐만으로 방송을 구성했을 때보다 새로운 시청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존 팬덤과 시즌 1 팬덤을 한 화면에 모아 시청률의 규모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명인을 데려와 관심을 끌려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유명 가수가 특별 무대를 한 곡 부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탑세븐과 직접 부딪히고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강문경과 신승태의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 방송을 찾고, 무명전설 팬들은 탑세븐이 강자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인하기 위해 방송을 지켜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팬덤이 같은 장면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결국 MBN이 원하는 것은 한 회의 순간적인 화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설의 산의 시청률과 반응은 향후 콘서트, 팬미팅, 시즌2 제작 방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방송의 성적이 좋으면 탑세븐의 추가 프로그램과 공연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제작진은 빠르게 시즌2 중심으로 전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방송은 시즌1 멤버들에게도 중요한 시험대가 됐습니다. 무명전설 본편에서는 감동적인 사연과 성장 과정이 강력한 무기가 됐지만, 이제는 실력과 팬덤, 티켓 판매력, 시청률 영향력을 실제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디션이 끝났다고 경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생존 경쟁은 방송 이후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성리의 첫 공식 팬미팅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승 이후 단독 팬미팅을 개최하고 팬들과 직접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공연장의 좌석이 얼마나 채워지는지,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성리 개인의 인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명전설 시즌1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장한별의 팬덤 역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투표와 순위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며 우승자 못지않은 화제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프로그램의 성공은 우승자 한 명의 인기에만 의존해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준우승자와 탑세븐 멤버들이 각자의 팬덤을 확보해야 프로그램 전체의 생명력도 길어집니다. 장한별, 하루 등 시즌1 출연자들의 존재감이 계속 커진다면 MBN은 이들을 쉽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 광고, 공연, 팬미팅, 투표 순위 등 눈에 보이는 결과가 쌓일수록 제작진은 시즌1 멤버들을 다음 콘텐츠에 다시 활용할 이유를 얻게 됩니다. 팬들의 활동이 단순한 응원을 넘어 출연자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트로트 방송 시장은 거대한 재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명전설 시즌2뿐 아니라 다른 인기 트로트 오디션들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우승자와 인기 출연자들이 다시 등장하고
팬덤의 관심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프로그램끼리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 출연자와 팬덤 전체가 움직이는 대형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BN이 선택한 카드는 분명합니다. 무명전설 탑7을 과거의 출연자로 남겨두지 않고 강문경, 신승태 같은 현역 강자들과 같은 무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즌1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고 동시에 시즌2로 향하는 관심의 흐름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결과가 제작진의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률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거나 팬덤 간의 관심이 분산된다면 합동방송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즌1 멤버를 보호하면서 시즌2까지 성공시켜야 하는 MBN의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입니다. 너무 빠르게 시즌1을 강조하면 시즌1 팬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반대로 시즌1에만 집중하면 새로운 시즌의 출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두 팬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전설의 사내는 바로 그 균형을 시험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문경과 신승태의 총출동은 우연한 섭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무명전설 탑7이 이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무대이자 스피노프의 시청률을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동시에 시즌1의 이야기를 시즌2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합동방송의 진짜 승자는 한 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베테랑 가수들과 맞붙으며 위상을 높인 무명전설 탑7. 새로운 팬들에게 자신을 알린 강문경과 신승태, 그리고 시즌2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MBN 모두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제작진의 설명도, 화려한 출연진도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다음 회차까지 방송을 지켜보는지, 팬들이 공연장과 팬미팅의 좌석을 채우는지, 탑7의 이름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언급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명에서 시작한 가수들이 이제는 베테랑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도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강문경과 신승태까지 움직인 이번 합동방송이 무명전설 탑7을 더 거대한 무대로 끌어올릴지, 아니면 시즌2를 위한 짧은 연결 장면으로 남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MBN은 지금 무명전설을 단순한 한 시즌의 성공으로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탑7과 현역 강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순간 더 큰 트로트 전쟁의 신호탄은 이미 울렸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지켜봐야 할 것은 누가 한 번의 대결에서 승리했는지가 아닙니다. 이 무대 이후 누가 팬덤을 지키고 누가 시청률을 움직이며 누가 다음 시즌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인지입니다.